이러면 안 되네. 왼쪽이 조금만 되면 안 되네. 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시면 보통요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103조하고 보통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 문제 한 문제씩요. 보통 이제 103조하고 104조하고 섞여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103조가 더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104조보다는요. 자, 5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반사회질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반사회질서는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된다.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성립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위반되기가 더 쉬워요? 103조에 104조예요? 어디가 더 위반되기가 쉽냐고. 103조가 위반되기가 훨씬 더 쉽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객관적인 요건이 있고요, 여기 주관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103조는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되고 주관적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104조는요 104조는 둘 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객관적인 요건만 있다고 해봐 지금, 그럼 103조는 위반인데 104조 위반이 아니죠. 주관적인 요건만 있다고 해봐, 주관적인 요건만, 그럼 둘 다 아니죠. 그럼 둘 다 있다고 해봐, 그럼 둘 다 있으면 103조 되고 104조 되죠. 결국 어디가 더 위반을 더 많이 했어요? 103조죠. 그러니까 104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103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요건만 있을 때? 객관적 요건만 있을 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03조하고 104조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뭐라 하냐면 104조는 뭐라 한다?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예로서 늘어놓은 규정에 불과하다,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60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한다 했죠? 재밌는 말이죠. 그 행위를 한 때, 다른 말은 뭐다?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로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 당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 행위를 한 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뭐를 기준한다?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을 하는 데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여기 봐. 사후에요 처음에는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사후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법무사하고 법원의 고시를 일단 말을 길게 한다고 그랬죠. 쓸데없는 말을. 중요한 키워드는 뭐 여기 법률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하여 함으로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체결, 법률행위시가 뭐죠? 계약체결 당시죠.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면 그럼 뭐 끝난 거지. 나중에 불공정이 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봐봐. 이런 왕숙기고요 3기 신도시. 그런데요 만약에 3기 신도시 지정은 10월 1일 날 됐는데 계약은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2월 1일 날 이렇게 계약했는데 3기 신도시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6억이 됐어. 6억. 그럼 차이가 6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계약할 때는 원래대로 가격을 주고 샀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말에요 표현력을 이해 중요하죠. 말의 표현력이 뭐다? 그 행위를 한 때, 그 행위가 법률행위를 한 때, 계약을 체결한 때. 여기도 보시면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의 표현만 보면 되고 사후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103조, 104조가 둘 다 똑같아. 103조와 104조가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하나 나왔죠. 여기 지금 몇 번째 나왔죠?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 군데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나 나왔죠. 아시겠죠? 뭐를 가지고? 법률행위시,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됐죠? 자, 61번요.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예요? 봐. 불공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인 요건하고요,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요건은 급보와 무슨 급보? 반대급보죠. 반대급보 간의 현저한 불규정이죠. 이렇게 급보하고 반대급보 이걸 주고받는 거죠. 이것을 말한다 유상이죠. 유상. 그래서 유상계약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고 무상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봐봐요.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자, 무상행위 무상계약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무상계약에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죠. 증여하고 사용대차. 그래서 여기요 증여계약이란 말의 뜻이 뭐다?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상행위 이 말이에요. 무상행위 이렇게. 이 무상행위는 104조 소정에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잖아요. 공정성을 논의할 수가 없다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무상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반사회적인 조건, 반사회질서 뭐라고 그랬죠? 반사회질서 뭐라고 그랬어? 아니, 제법통에 암기 좀 하라고. 불법이라고. 이러면 오늘 참가하려고 마음은 단디 먹고 왔어요?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으라고. 반사회질서는 뭐라고? 불법. 반사회질서인 조건, 그럼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 우리가 불법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될 여지는 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는 법무사니까 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요? 여기 아니다. 여기까지 딱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나왔죠? 증여계약. 여기요? 여기 또 증여계약은 104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봐봐. 부담 없는 증여. 증여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똑같은 말이야. 아무런 대가관계 없다는 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것들은 다 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행위 딱 이 말이 나오면 104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왔죠. 똑같은 문제 한 문제인데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 말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자주 출제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상 또 나왔죠. 무상증여. 여기는 아예 그냥 봐봐. 여기는 뭐 증여니 뭐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아예 그냥 뭐라고 나왔죠? 무상증여. 알겠죠? 여기는 증이란 말이 무상이란 말인데 여기는 그냥 무상증이라고 했어요. 아까 증여가 무상증여지. 이건 뭐냐면 증여 자체가 무상행위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다가 무상이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왜? 증여 자체가 무상인 거예요. 증여 자체가 무상이라고. 근데 무상 이 말이죠. 무상 저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여 자체가 무상계약이니까 앞에다 무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인데 혹시나 이 사람이 불안했나 봐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앞에다 무상을 하나 더 집어넣어놨죠. 그랬는데도 모르면 따블로 맛이 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것은 불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경매. 자 봐봐. 여기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경매는요? 경매는 뭐다?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민사 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매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 이렇게 돼 있죠. 다 똑같아. 이것도 다 같은 지금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권리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딱 경매 나오면 불공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알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다른 것도 다 적어놓은 것은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지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볼 필요 없이 62번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밑에 1, 2, 3, 4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매 이렇게 여기 보면 봐봐.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 현저하게 저렴. 그럼 무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래야지. 아시겠죠? 여기는요. 여기도 104조가 적용된다. 재밌는 말이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알죠? 10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요 문제 여러분요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이거 다 국가고시도 하고 우리 시험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그대로니까 지금 우리 시험에 벗어난 문제 지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이 눈에 익숙해야 돼.
알겠죠? 그 눈에 익숙한 것이 95%가 나오는 거예요. 95%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2년째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또 거 하나 또 하면 또 한 100문제 또 나온단 말이죠. 그거 정도 딱 보면은 민법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그거 보고 그러면 거기를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벗어난다? 그럼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궁박은 뭐예요? 궁박. 우리가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 경솔, 무경험.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여기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게 궁박이에요. 자,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모든 궁박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적, 여기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아주 좋은 말이 나왔네요.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을 궁박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죠?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모두 있어야 되는 건 안 돼. 모두 이 구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다 있어도 되고. 근데 몇 개만 있어야 돼요? 일부. 똑같은 말이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죠? 일부만 있어도 된다. 충분하다. 이 말이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하나만 있어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뭐죠? 자, 우리가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하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을 기준. 그래서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66은요. 대리인 여기 나왔죠? 지금 대리인에 의한다. 그러면 딱 우리가 불공정한 범위에서 대리인 그러면 뭐다? 궁박은 누구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냐? 이것만 나와. 자, 궁박은 누구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다? 대리인. 그럼 궁박은 누구다? 본인. 궁박은 본인. 딱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알겠죠? 이것만. 그럼 밑에 다 똑같아. 궁박은 본인. 궁박은 본인. 그러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 말이고. 여기서 보면 궁박은 누구? 본인. 궁박은 본인. 이렇게. 항상 궁박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 이렇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만 딱 보면 돼.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아시겠죠? 6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을 뭐하고 알고서 이것을 인식이라고. 인식. 알기만 하면 안 돼. 알고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것을 뭐란다? 폭리의사라고 그래. 폭리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폭리행위.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폭리의사, 폭리행위의 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마 오늘요, 여러분들 그 민법 총칙 특강을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민법 총칙에 나오는 지문도, 민법 총칙에 나온 문제들은 다 맞춰야지. 뭐 만약에 10월까지 가더라도요. 그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 이것을 막아서 알고서 뭐다? 인식.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 여기서 인식만 하면 안 돼. 인식만 하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오냐?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항상 강의를 들으면 그날 바로 가서 일주일 안에 암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오래 가요. 몇 개월 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아까 우리가 했어. 봐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없다는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다?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다? 107조 비진입 표시.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두 가지가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요.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다? 103조. 그 다음에 뭐다? 104조.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자. 능력이 가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이것을 뭐란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절대적하고 상대적 이렇게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지금 의사무능력은 절대적 무효이죠. 그런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냐 없냐? 추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없느냐? 추인할 수 없다. 103조 104조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거는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있다 뭐다? 107조, 108조. 그 다음에 뭐다? 의사무능력자. 이 의사무능력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냐? 추인할 수가 있어. 이것은 절대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추인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고 등으로 뭐 한 거? 차고 등으로 뭐 된 경우? 취소된 경우 이렇게. 차고 등으로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어디는 의사무능력이 나오고 어디는 의사무능력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한꺼번에 암기를 딱 해놔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대항할 수 없다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있다. 불공정한 법령에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됐죠? 다음. 지워도 돼요? 열심히 써요. 아주 자세는 돼 있는데요. 여러분요, 머리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선을 들고 왔어.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요, 여러분 시험을 볼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아침에 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암기하고 나서 여기 문제가 아니고, 올해 나왔던 다른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한번 풀어봐야 돼. 풀어보면 여러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딱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69번. 불공정한 법령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알겠죠? 무효인 경우 이것은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여기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벌써 이 추인이란 말만 해가지고 5군데에서 시험이 나왔잖아요. 5군데가 뭐예요? 5군데, 6군데 시험이 나왔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추인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러면 암기하면 돼요? 아까 한꺼번에 암기하려면 아니고 한꺼번에 암기해야 돼. 아까 어떻게 했냐? 103조, 104조 강행법규는 추인할 수 없다. 딱 그걸 암기하면 되죠. 그럼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107조, 108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은 추인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서 취소돼도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이죠? 있다. 그것은 103조, 104조 강행법규 의사무능력도 절대적 무효이다. 그런데 절대적 무효는 의사무능력은 절대적 무효인데 뭐는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70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죠. 다시 104조는 우리 시험에 몇 번 났어? 104조는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 법률가 적용될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인정된단 말이나 적용된단 말이나. 근데 이제 이 말이 여기 봐봐. 이 말이 나중에요 문제 또 나와. 문제 나오니까 그때 여기 문제 나오구나. 여기는 좀 길게 나와. 알겠죠?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71번. 국보와 반대국보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 봐봐. 국보와 반대국보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객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요건 이런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왜요? 누구하고 그랬다? 누구하고 그랬다? 아버지하고 누구하고요? 아들하고 계약했다. 아버지가 1억짜리를 아들한테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궁박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국부와 반대국부 간의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1억짜리 얼마에 팔았다? 1억을 2천만 원에 팔았다. 이걸 몇 배 차이다? 5배 차이다. 그럼 불공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궁박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이 지문은 다른 시험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자주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균형을 잃었다?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아버지하고 아들을 봐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 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아도 그래도 아버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1억짜리 얼마 팔아야 돼? 200원에 팔아야 되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궁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70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죠. 이 무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는 뭐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알겠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부재소 합의도 뭐가 된다? 무효. 부재소 합의도 무효. 우리 시험 딱 한 번 나왔다. 아시겠죠? 부재소 합의.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이 뭐죠?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했어. 근데 그 계약 자체가 강행법규인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예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률 해석을 보시죠. 재밌는, 이제 법률 해석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 아주 중요해. 갑자기 여기는 법률행위 해석으로 되어 있죠, 제목이. 근데 여기는 왜 의사표시 해석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법률행위 해석인데 여기는 왜 의사표시 해석이냐고.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률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뭘 한다? 상고 이유가 된다. 상고 이유, 이렇게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1심 재판부가 있고요, 2심 재판부가 있고요, 3심 이렇게 있어요. 이건 대법원이죠. 여기는 고등법원이죠. 여기는요 지방법원이죠. 이렇게요. 지방법원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것을 사실의 문제, 사실심만 다루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법률에 관한 것을 법률 적용을 자료했느냐, 법률심이요, 이것을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사실의 문제로 볼 것인가 법률의 문제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법률의 문제로 보면 해석을 잘못하면 상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잘못했을 때. 그런데 우리 뭐냐면 대부분 다수의 의견은 뭐라 하냐면 법률행위 해석은 그것은 법률적 판단에 속한다 이 말이죠. 법률적 판단에 속한다. 법률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해석을 잘못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자, 사실은 관습.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법이 있고요.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관습하고 관습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요. 한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법 피라미드가 있죠. 맨 위에가 헌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요 법률이 있어. 법률이 있고 여기 명령하고 대법원 규칙 같은 규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대법원 규칙 같은 규칙. 그럼 이런 혹시 공시법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시법. 내가요 공시법 그러면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 공시법령이라고 해. 우리는 법이나 법령이랑 똑같아 같잖아요. 그럼 법은 어디를 얘기한다? 여기를 얘기하고 법령은 여기까지 얘기해. 알겠죠? 그 시행령은 반드시 포함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 그럼 원래는 돼야 안 돼요? 우리 시험에는 중개사법만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뭐까지 나와? 영까지 나오죠. 그래서 중개사법령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헌법은 국민투표, 여기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성문영어 아니에요. 알겠죠? 성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 법이. 그런데 이 법이요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법이 있어. 이것을 뭐란다?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불문법이요. 법은 법인데 문자가 없는 법이 있어. 문자가 없는 법. 없는 법. 그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습법도 법이야. 법이니까 이 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 똑같은 효력이. 관습법도 법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분묘기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게 바로 관습법상, 관습법. 글자는 없는데 법으로 취급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법은 두 가지인데 이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법적 확신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인식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지금 같은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이것이 법인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랬냐? 종중은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으로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중 있죠, 종중. 종중도 관습법에 의한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을 해요. 우리가 사실론 있죠, 사실론 제도도 옛날에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관습법에서 인정했던 제도예요. 사실론 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 법적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헌법을 최상위 교본에서 전체 법제서에 입연되지 않아야 돼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실은 관행은 있어야 되는데 법적 확신이나 정당성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법은 누가 증명하죠? 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증명해요? 그럼 법은 법관이 하는 거예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누가 해요? 당사자가 증명을 하죠. 당사자가 사실은. 그 사건은 둘이 다퉜어. 그럼 그 사건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두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요, 원칙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법원이 몰라. 법원이 그 관습을 모르면 누가요? 당사자가 증명을 해요. 만약에 그냥 경험칙이다. 경험칙을 말한다? 이런 거 혹시 경험칙에서 경험법칙이라고 그래요. 경험법칙은요, 이런 봐. 물은 밑에서 위로 떨어져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위에서 밑으로, 그걸 바로 경험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돌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걸 굳이 법조문에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놓은 거예요. 그걸 경험법칙이라고 해요. 경험법칙은 한마디로 이것도 법칙이거든요. 법칙이니까 이것은 누가요? 법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인 관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건 여기서 보면 이 법은 법이니까 당연히 우리 민법하고 똑같아, 효력이.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요, 법률행위 해석.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법률행위의 해석 순서. 이런 해석할 때 순서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죠? 법률행위 해석할 때 순서가? 혹시 이거 기억나요? 목, 사, 임, 신. 이건 뭐냐? 목적. 사실인 관습, 목사, 임의규정, 신의 성실 원칙, 이렇게 목사, 임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석을 할 때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란 말이 뭐냐? 목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의 일치. 목적이라는 것은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가 있으면 자연적 해석이죠. 의사주의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불일치하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먼저 사실은 관습으로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임의벽고 법으로 가는. 그 다음에 법으로 가.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법으로 먼저 볼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 법으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원한 것을 얘기한다. 목적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런 순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사실은 관습이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은 관습은, 이건 사실 관습은 뭐예요? 법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불과해. 사실을 불과해. 그래, 이걸 그냥 우리 뭐냐면, 이걸 사실은 이것을 지우고 그냥 관습이라고도 얘기해. 관습하고 관습법은 달라요. 알겠죠? 관습,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한다? 사실인 관습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요,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뭘 한다? 법칙으로서 효력을 뭐라고 그래? 법칙으로 해석을 뭐라고 하냐고. 관습법이라고 한다고. 관습법. 이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여기가 틀린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그것은 해석 기준이다 이 말. 법률행위 해석을 기준 낸다.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죠. 여기 해석 기준은 되는데 여기는 맞아. 그런데 법칙으로서 효력, 그러면 안 되지. 법칙으로서 효력은 법이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법이 되려면 관습, 법이 돼야지. 사실은 관습,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건 우리가요, 법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됐죠? 자, 지워도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45번, 75번.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 사실은 관습은 봐봐. 사적 자치를 하는 거냐면, 사적 자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말 같죠? 사적 자치. 사가 뭐예요? 사가 개인적인 일이 말이죠. 스스로가 다스려라. 스스로가. 알겠죠? 스스로가 다스려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걸 사적 자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법률행위 자유. 이건 이런 뭐라 하죠? 여러분 사적자치는 표의자. 이런 표의자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가 의사를 뭐라고? 결정을 하죠.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 표시하죠?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표시한 대로 뭐한다?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사적 자치예요. 이게 바로 계약자예요. 이런 봐봐. 여러분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했죠. 특강 듣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강 듣겠다고 왔죠. 왔는데 하다가 듣다가 한참 듣다가 나 무슨 일이 있어 못 듣겠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알겠죠? 아니 그만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말은 내가 스스로의 의사에서 내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결정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깨뜨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표시한 의사에 대해서 너도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그걸 사적 자치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이것을 의사를 결정하죠. 이것을 뭐란다?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 원칙. 이거는 표시하면 책임을 지죠. 이것을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묶어서 이것을 사적 자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의사가 먼저예요? 표시가 먼저예요? 우리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말 다 해놓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어제 왜 그런 말 했어? 야, 나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란다? 세 글자로 맛이 같다. 네 글자로 사자성어는 맛이 같다인데, 세 글자는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말을 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다? 의사 결정이 1차적이고 의사가 표시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무슨 해석을 먼저 해요? 의사주의. 1차는 거 먼저 보고, 1차지 않으면 무슨지? 표시주의. 그 1차적으로 보고, 이것을 바로 뭐라 한다? 의사주의. 다른 말로 무슨 해석이라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뭐란다? 이것을 2차적으로 뭐다? 표시주의.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규범적 해석이 이렇게 2차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규범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해석을 쭉 보면 알겠지만, 표의자와 상대방 간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 그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무슨지? 의사주의고.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해석? 규범적.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무슨지? 표시주의.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재정법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사실은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목, 사, 임,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이 뭐예요? 목적. 목적이 뭐다? 의사의 일치가 있을 때 목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다?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뭐다? 여기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여기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 여기 봐봐.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목, 사, 임, 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의 규정이 있을 때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목, 사, 임, 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목적은 의사가 일치한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의사가 일치하다 불일치할 때는 해석을 할 때 먼저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없으면 뭐로 가고? 법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뭐로 가고 신이 성실의 원칙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할 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 말을 딱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야, 기본. 이것은 우리가 법률 해석할 때 몇 번을 얘기했어. 먼저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생각한 것을 말로 전달을 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말이요 딱 격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거든요. 지금 내가 현재 내 상태가 지금 원조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어떤 일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아름답지 못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요?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혹시 뭐 밥 먹으러 같이 갈래요? 그러면 내가 왜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해. 알았죠? 보통 어떻게 하죠? 글쎄 내가 어떡하지? 나 밥 먹을까? 이렇게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무슨 얘기 탁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밥 먹어요? 같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더 놀라죠. 그럼 이해됐죠? 그건 뭐냐? 의사결정이 1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저한테 뭐 억한 심정이 있어요?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우리? 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당신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느냐? 그럼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것을 뭐란다? 포커페이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엄청나게 미운데 만날 때는요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는 거 있잖아요. 알겠죠? 나가가지고는 너를 저걸 언제 한번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서운 사람이죠. 그건요 그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죠. 내 말 좀 이해됐죠? 1차적으로 뭘 한다? 1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2차적으로 뭘 한다? 표시한다.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됐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이 해석한다. 우리가 봐봐.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하죠? 법률행위 해석할 권한은 누가 있어? 그것은 오직 법원만 해석을 해. 해석, 법원만. 알겠죠? 그래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것은 절대 필요가 없어.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할, 매도인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할 권한이 있어. 해석 권한은 오로지 누구한테 있다? 법원에 있다. 법원. 누구한테 있다? 법원에 있다. 법원. 이렇게. 자, 그러면 처분문서가 뭐죠, 여러분요? 처분문서가 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요, 차용증 같은 거, 차용증이라는 거, 이러면 임대차나 전세 계약서 같은 거, 알겠죠? 그런 것을 처분문서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 그럼 올바로 성립됐다 이 말이죠. 올바로 성립됐으면 어때요?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정하면 되죠. 그 계약서가 똑바로 써졌다는 거잖아요. 계약금 1억 원이에요. 그럼 중도금은 3억 원이에요. 잔금이 5억이라고 돼 있다잖아요. 그럼 9억짜리 매매계약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기존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법원은 처분 문서에 기재된 뭐에 따라서 문헌대로 인정을 해야죠. 알겠죠?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해석은 무슨 해석이죠? 의사주의예요? 표시주의예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알죠? 규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치하면 의사주의죠?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간다니까. 목적이니까. 당사자 간의 목적, 목사, 임시, 목적은 의사가 일치하면 무슨 해석을 해요? 둘이 A로 하기로 했다는데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B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두 사람이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불일치하니까 그렇게 불일치하니까. 그럼 불일치했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시니까 뭐하는 대로? 기재된 문헌대로. 이 말은 뭐대로? 표시대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78번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봐봐. 문서의 기재 내용은 뭐라고 그래요? 문서 기재 내용 이것을 표시라고 하죠.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다. 약정은 뭐예요? 약정은 뭐라고 그래? 의사의 일치라고 그래. 의사의 일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의사주의는 뭐대로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명시적, 목시적, 약정이 있다. 그러면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재 내용과 그 기재 내용이 뭐죠? 표시하고 다른 사실은 뭐죠? 의사, 약정. 이건 뭐죠? 약정대로 이 말, 약정대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주의를 한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라 한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얘기해. 되게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면 돼. 자,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이 뭐죠? 표시다. 다른 묵시적 약정은 뭐다? 의사일치, 의사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하고 다른 약정이 있다. 그러면 뭐다? 의사가 몇 차적이다? 1차적이다.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달리, 기재 내용이 뭐라고? 표시라고. 표시와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표시하고 달리 이건 뭐다? 약정대로 말, 약정대로 인정할 수 있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뭐한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표시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재 내용은 뭐죠? 항상 표시죠. 표시하고 다른 약정이라는 말은 항상 의사 일치를 얘기해. 표시하고 다른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주의야. 무조건 그 합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 내용과 다른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어쩔 때는 맞추고 어쩔 때는 못 맞추고. 항상요, 있다 없다 하면 바꾸거든. 있다 없다 하면 바꾸거든. 여기요, 있다 없다 하면 바꾸거든. 그래, 이게 잘 모르면 어쩔 때는 맞추고 한 번은 맞고 한 번 틀린 거예요. 두 번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좀 뭐라 한다? 난 이 문제가 나오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린데. 그건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다 없다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법률의 해석은 의사주의, 표시주의고,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말이고. 됐죠? 불일치한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로 간다? 표시로 가는데, 일치하면 뭐로 간다? 의사대로 간다. 그럼 지금 여기는 다 다른 약정이 있다, 이 말은 다른 합의가 있다. 합의란 말은 의사의 일치다. 의사의 일치가 우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별것도 아니죠. 지금 이게 우리 시험에 아직 지금 처음 문서 이게 지금 안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알겠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받아. 봐봐, 이런 말, 상대방한테요 중대한 책임을 부과한대.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이익을 본다는 거야?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은 해석을 할 때 넓게 해석해야 돼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돼? 이건 봐봐,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 상대방한테만 충분한 책임을 진다잖아요. 상대방한테 너무 큰 손해를 입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넓게 해석하면 더 상대방 큰 손해를 봐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다 이 말은 엄격하게 해석하라 이 말이죠. 되도록 하나하나 따져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책임을 지는 건지,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확대 해석이다, 축소 해석을 한다, 축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엄격하게 축소 해석,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엄격하게, 다른 말로 뭐다? 축소 해석을 하라 이 말이죠. 아주 축소 해석을 하라. 이해되셨죠? 어떤 경우는 중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물을 때는, 알았죠? 이렇게 80번은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정한 사정에 의한 등록으로서 등록.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토지의 경계가 있고, 토지의 경계가 있고 건물의 경계가 있어. 건물의 경계, 토지의 경계하고 건물의 경계는 달라. 알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토지만 했죠? 지금 이번에 다른 시험에는 건물의 경계가 시험에 나왔어. 건물,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토지 경계는 어떻게 한다? 지적공부상, 지적도상 경계를 경계라고 하죠? 여러분은 현실의 경계,
현실의 경계를 경계라고 그래요. 현실의 경계. 현실의 경계를 경계라고 그래요. 건물의 경계는. 그러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옆집하고 이렇게 우리 집하고 여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 현실에 여기가 있는 거 이걸 그냥 경계로 한다 이 말이죠. 지적도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건물과 건물의 경계는. 알겠죠? 현실의 경계로 한다. 이건 지적도상의 경계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하고 건물의 경계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래서 토지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뭐로 가는 것이다? 현실의 경계로 가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러다가요 오늘 날 셀 것 같죠? 지금 100번도 안 했는데요. 자 그러면 보면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일필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등록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뭐가 된다? 특정이 되고. 알겠죠? 지적도상 경계고 소유권을 보면은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무슨 공부에서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공부상의 경계에서 확정된 것을 뭐라 한다? 토지. 그러면 현실의 경계는 뭐? 건물은 현실의 경계. 토지는 공부상의 경계. 이때 공부는 뭐죠? 공부는 공부한다가 아니고 지적도상의 경계. 아시겠죠? 이렇게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분할 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 경계가 다르게 표시했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서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뭐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요 만약에 명백하게 있잖아요. 명백하게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기점을 우리가 측량하려면 무슨 기점이 있나 봐요. 그 기점을요 삼각점이야? 나 몰라. 지적공부니까 그 처음부터 기점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오류야. 그랬을 때는 그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작년에 나왔죠?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 자, 여기 줄고 여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 이건 앞에 있었는데 지금 뒤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요, 이 법률행위 목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요.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요.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된다 이 말이죠. 체결시 확정이 아니고 체결시의 확정이 아니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 법령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죠. 체결 당시에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매매대금 액수를 1개월 후에 시가, 여기 봐봐, 1개월 후에 시가로 합의했다. 알겠죠? 그래서 기준이 정했죠. 기준으로서 이것도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의 목적은 거기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때 목적 확정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이행기 전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이행기가 아니고 만약에 계약 체결은 2월 1일이고 이행기는 10월 1일인데 10월 1일까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매 대금을 어떻게 결정을 한다. 이것이 정해지면 되는데 뭐라 했어? 계약은 2월 1일인데 1개월 후에 시가에 합의를 했죠. 1개월 후. 그러니까요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1개월 후에 시가니까. 알겠죠? 3월 1일 날 그때 시가대로 매매 대금을 정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봐봐.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불일치. 자,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원칙은 무슨 주의죠? 원칙은 무슨 주의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말고 표시주의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죠?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가 된다. 여기서 의사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요, 상대방이 뭐요? 표의자의 뭐를요?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뭘 할 때? 일치할 때, 일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의사가 일치할 때 이렇게. 이 말이 꼭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의사가 일치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무슨지? 의사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 무조건 원칙은 무슨지? 표시지. 표시주의를 뭐대로 일으키다? 표시대로 유효이고, 여기는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일으키다? 의사대로 유효이고,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법률 해석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법률 해석, 그러면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라고 했죠. 표시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봐봤어. 봐봐. 법률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 표시행위는 뭐라고 그래? 표시라고 하잖아요. 표시행위에 의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왜 그러죠? 예를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시주의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요? 표시행위. 주관적, 객관적. 그러면 상대방이니까 객관적 의미죠.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죠.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의사주의는 말이니까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 효과의사의 뭐죠? 효과의사는 뭐죠? 의사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의미,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것은 법률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표시주의는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이다. 표시는 객관적이고, 의사는 뭐고? 주관적이잖아요. 의사는 누가 얘기한다? 표의자가 하는 것이고,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하잖아. 이런 봐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니까 여러분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내가 나 혼자 지금 1시간 동안 나 혼자 떨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맛이 갔다고 그래.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혼자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면,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어디로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죠.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상대방한테. 표시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니까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겠죠? 그럼 내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내 입장이니까 효과의사와 같은 말. 이런 봐봐. 이러다가요, 날씨에 봐. 우리가요, 의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표시가 있잖아요. 의사는 의사를 뭐라 한다? 의사를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내심의 효과에서 내심 빼버리면 효과의사. 효과 빼버리면 의사잖아요. 다른 말로 이것을 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를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의사. 그 다음에 표시상의 효과의사. 여러분 요즘 뭐죠? 채권법 한다고 한 몇 주 했더니 다 민총은 다 까먹은 거예요? 뭐 관계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집어넣냐? 잘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의사하고 똑같은 동일한 말이 뭐다? 의사는 마음속에 있죠. 내심의 효과의사. 다른 말로 내심 빼면 뭐다? 효과의사. 효과 빼면 뭐다? 의사.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 지인이. 이렇게 다시 내심의 효과의사, 의사, 지인이 같은 말이야. 그러면 표시는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죠. 평등으로. 그냥 표시를 행위라고 그래. 표시는 말로 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표시를 다른 말로 뭐란다?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알겠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고, 이것은 표시하고 동일한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표시를 다른 말로 뭐로 지금 바꿔놨어? 뭐로 바꿔놨어? 표시행위로 바꿨고, 여기 의사를 무슨 말로 바꿨어요? 효과의사로 바꿔놨잖아. 똑같다고. 이 의사를 보통 뭐라 한다? 이것을 지인이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의사가 없으니까 뭐라 한다? 비지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 아무 말이 없으면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적으로 무슨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표시주의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표시행위에 주관적, 객관적. 그걸 가지고 봐.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딱 떨어지죠. 알겠죠?
두 번째, 어디까지나 당사자. 봐봐, 표시는 뭐는 필요 없어? 의사는 신경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와 어떤지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주의니까 표시주의는 뭐 들어가니까 표시돼요. 알겠죠? 그 문헌이 뭐예요? 표시죠.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말이 되게 긴데 아무 쓸데없는 말이죠. 말은 길게 해놨는데 결국 뭘 얘기하냐?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표시대로 가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무슨 의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말이 나와.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사가 일치했거나 상대방이 내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런 말이 꼭 나와. 이 말이 나왔을 때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나,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다? 의사죠? 의사를 뭐라 한다? 효과, 의사.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물론 여러분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건데 뭐 간단하죠. 어려운데 간단해.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것이다. 알겠죠? 내가 모르고 있었네? 깜놀이죠, 그거는. 알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와야 돼. 알겠죠? 법률의 해석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다가 제보를 해.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아시겠죠? 자, 됐죠? 자, 유언. 자, 재밌는 거 봐봐. 자, 상대방 없는이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없대. 상대방 그럼 무슨 주의? 표시주의라니까. 의사는 표의자, 표시는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표시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뭐로 간다는 거예요? 의사.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과 연결된다? 자연적에서. 자, 다시 봐봐. 아니,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리를 해.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딱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불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 일단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표시행위, 주관적,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법률 해석할 때 세 번째는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로 갈 수 있다.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이 없으면 자연적 표의자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효과의사를 어떻게 해요? 효과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자연적 해석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 일치한다? 의사가 뭐란다? 의사가 일치.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 말이 꼭 있어야 되나? 이 말이 꼭 있으면 무슨지?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여기 봐봐. 별 말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상대방이 없으면 무조건 뭐밖에 남는 게 없어? 의사밖에 없죠. 의사.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논리적으로. 그래, 여기 보면 유언하고 유언,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세 가지만. 유언, 유증, 재담법인. 다시 시작.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무슨 주의? 의사로 가서.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상대방은 규범적이라니까요. 표시고.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겠죠. 규범이 안 되겠네. 그럼 뭐다? 의사겠네요. 그럼 무슨 해석? 자연적이겠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규범적 해석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상대방이 없는 유언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무슨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가야죠. 누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어렵게 써놨더니 또 지워야 되겠네. 이거 한번 써먹으려고 했더니요. 자요, 써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안 돼요. 이런 것이 아주 재수가 없다고 하죠. 자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는 의사다 표시다. 오케이. 계약서의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 합치된 의사, 그럼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것과 달리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이 말이잖아요. 따져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치된 의사.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것과 달리 무슨 주의? 표시주의. 알겠죠?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서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이나 서명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자, 이게 뭐죠? 먼저 지금 뭐죠? 당사자들 그랬죠? 당사자들이란 말은 누가 있다는 거야, 지금?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은 원칙 무슨 주의? 원칙은 표시주의.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 써면 돼. 의사주의는 어느 경우 다 두 가지가 있어.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 의사가 뭐란다? 일치하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 있으면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여러분요, 이론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거기다 이제 자꾸 적용을 하면 돼.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요, 강의할 것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강의하면 무서워. 알겠죠? 국악선생보다 더 잘해요. 어떡해요? 자요, 봐봐. 당사들의 합치된 의사가 있네. 의사가 있는데, 그럼 무슨 해석? 자연적 규범적이죠. 아니, 자연적 의사주의죠. 그러나 그것과 달리 잘못 기재네. 그러니까 원래 합치된 일치한 의사가 있어. A로 의사가 있는데 표시는 뭐로 했다는 거예요? B로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두 사람 간의 계약은 아까 내가 말했죠. 의사가 표시가 일치하면 무슨 주의로 간다? 의사주의로 간다. 뭐 들어간다? 일치한 의사대로 간다. 일치한 의사대로. 여기요, 뭐 한데도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합치된 의사. 무슨 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합치된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다가 달리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잘못 기재했다. 기재가 뭐죠? 기재 손으로 하죠? 기재를 뭐라 한다?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일치가 있는데 표시를 잘못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일치하면 무조건 뭐 들어간다? 일치한 의사대로. 의사가니까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의사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뭐죠? A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됐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표시를 잘못해도 무해.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 원칙. 오표시 무효 원칙. 이렇게. 1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하고, 뭐를요? X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어. X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어. 알겠죠? 그런데 Y 토지 합의했다는 거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갑과 을,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야. 나 혼자 있으면 갑이지. 근데 갑과 을 또는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네. 상대방이 있는데 합의했네. 합의는 뭐를 합의했다? 의사의 일치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X로 합의했죠. 그런데 Y 토지로 잘못 작성을 뭐란다? 표시죠. 표시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 먼저 일치했죠. 그럼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뭐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 X 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2번, 쌍방 당사자. 쌍방이란 말이나 당사자란 말은 일단 몇 명이 있다는 거다? 최소한 2명. 그럼 누가 있다? 상대방.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그런데 무슨 말이 꼭 나오는가? 눈 씻고 쳐다봐야 되겠죠? 합의했는지 일치했는지,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런 말이 날 찾아야 되겠죠? 자요, A 토지. 여기는
목적물로 삼았으나만 해놨네. 일치한다 말을 놓고.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두 사람이 삼았다는 것은 의사의 그렇죠. 의사의 일치, 합치란 말이죠. 의사가 일치했다, 합치했다 이 말이지 이게. 알겠죠? 무슨 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런데 B 토지를 잘못 표시? 신경 써 안 써? 안 써. 아니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알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 성립했다? A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알겠죠? 오표시 무효 원칙을 암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점심 때 밥을 먹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죠. 알겠죠? 그러면 밥 먹으면 안 돼. 알겠죠? 오표시 무효 원칙은 그다.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아니 항상 해석이란 말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아니 자기 혼자도 일치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사자란 말이 나오든지 매도인 매수인란 말이 나오든지 갑하고 을이란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 해석이란 말을 썼다는 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단 무슨 주의로 간다? 표시주의. 그런데 표시주의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니 표시대로 가려면 뭐하러 해? 원칙이잖아. 그건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나와. 뭐가 나와? 예외.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뭘 했다? A 토지로 뭐 했다? 일치했다, 합의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목적물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자,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주의는 나.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효과의사. 상대방은 뭐? 표시. 우리 상대방한테 말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표시 또는 표시 행위. 주관적, 객관적? 객관. 우리 상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인을 얘기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건 너 완전히 너 생각 아니냐? 너무 주관적인데? 너 생각? 주관적인데?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일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일반적.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말. 이거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그 말만 알면 된다. 이렇게. 자요, 또 3번만 볼까요? 계약서에 X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기재했어. 뭐라고? 계약서가 뭐죠? 표시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Y토지란 말이 나오겠네? 그럼 Y토지가 일치했단 말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요, Y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 인생 뭐 끝났네. 알겠죠? 의사의 합치라잖아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일치. 무슨 지? 의사주의.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무슨 토지? Y토지. Y토지로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자, 4번 계약 당시 쌍방 그러면 몇 명이다? 2명이네. X토지를 삼았으나 쌍방이 X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의사의 일치.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뭐대로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무슨 토지? X토지. 그런데 뭐 계약서다 잘못 썼다고 나왔겠네. Y토지로? 그렇든지 말든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법률 해석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령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그럼 뭐 거의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시험이 무슨 국제적인 김일성 대학 입학시험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요,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쌍방 나네. 쌍방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왜 이렇게 삼는지 모르겠네. 알겠죠? 알겠죠? 삼았으니까 무슨 뭐로 일치한다? A 토지를 일치하죠? 알겠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를 했다? B 토지라고. 등기도 무슨 토지를 했다? B 토지로 등기했다.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여전히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A 토지. 따라서 B 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로서 B 토지를 뭐를 한다? B 토지는 말소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결론적으로 쭉 써놨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써놨죠. 응? 예, 하품 좀 이따 하시고. 자요. 자, 85번. 당사자들이 봐봐. 당사자들과 몇 명이죠? 2명이죠. 봐봐.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의사의 일치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요, 표시한 문헌과 다르더라도 표시는 신경 써 안 써? 안 쓰죠. 뭐 들어간다?
일치한 대로 가면 돼. 일치한 대로. 그럼 공통적인 뭐에 따라서? 이식에 따라서, 다른 말로 뭐로 따라서? 의사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뭐 이상한 말 같은데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대로 가서 보면 돼. 자, 의사표시라는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달라. 뭐 골치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갑의 의사하고 상대방이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지금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 뭘 신경 써. 아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간다니까. 의사대로.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제발 부탁인데,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를 어떻게? 주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것만 딱 알면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주의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뭐가 있으면 의사가 뭐가 있다? 일치한다, 합치가 있다,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뭐 들어간다? 의사대로.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의사표시라는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여기까지를 말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 아무래도 표시주의.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돼 있네. 상대방이. 알겠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를 어떻게 했냐? 이때 표시는 뭐죠? 표시행위죠. 그래서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봐봐. 표시주의는 아까 무슨 해석이라고 그랬어? 자연적 해석은 의사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죠?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죠? 그래서 맨 끝에 지금 뭐라고 나왔어? 저기 규범적도, 그러니까 규범적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냥 여기 있는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울고 먹고 있는데, 둥글레차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지금 우려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 내 입장에서는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저격당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알겠죠? 몇 번이나 저격당하는데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강의를 딱 듣고 딱 봐버리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일단 표시로 가. 그런데 표시는 거의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런 말이 나오죠. 법률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 법률의 해석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항상 뭐가 나와? 상대방과 표의자가 의사가 일치했거나 합의가 있었거나 공통적으로 목적물로 삼았거나 이런 말이 꼭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일치한 의사가 없다고 나와. 진짜 일치한 의사가 없대. 그럼 그건 무조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 뭐대로? 표시대로. 규범적, 자연적, 규범적,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딱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규범적,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아주 간단하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법령의 해석이다. 아시겠죠? 자요, 87번. 하나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서로 모순된, 이게 재밌는 말이죠. 서로 모순된 계약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봐봐요. 2월 1일 계약서 써서 둘이. 근데 잘못돼서 둘이 또 바꿨어. 2월 2일 날. 우리 매매가 썼으면 꼭 이래. 그리고 또 2월 4일 날 또 계약서 또 써. 맨 처음에는 그냥 썼다가 다운 계약서 썼다가 다시 복원했다가 막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부동산 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계약서가 유효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맨 마지막이에요? 항상 맨 마지막이 유효인 거예요. 맨 처음이 아니고 맨 마지막이 유효이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은 앞에 계약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먼저 틀렸어. 먼저 나중에 약속했던 최종
최종 계약서가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계약서는 여러 번 쓸 거예요. 자, 88.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되죠. 법률행위가 성립되죠. 봐봐. 법률행위 성립을 하려면 여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지 법률행위가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표시는 뭐다? 규범적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법률행위를 성립시켜. 그러고 나서 보충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립 후 뭐가 있으면 틈이나 뭐가 있으면 간극이 있죠.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오케이.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 법관 우리요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의사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표시행위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정적 의사, 상상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해석을 보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의사는 자연적이고 표시는 규범적이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일치시켜서 계약을 성립을 시켜.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났는데 틈이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은, 근데 매매대금을 계좌 이체시킬 것인가, 현금으로 줄 것인가, 또는요 수표로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합의 안 하잖아요. 보통 1억이다 이렇게만 하지. 저쪽에서는요, 나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것은 이제 하나하나를 다 정하지 못한 것을 틈이 있다, 간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누구 입장에서, 만약에 표의자한테 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겠죠. 상대방한테 하면 자기 멋대로 하겠죠. 이 틈을 메꾸려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제3자가. 알겠죠? 그래서요,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 가정적, 상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나는 현금만 거래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잔금을 달라고 그랬어. 나는 현금만 거래해 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인도 그 말을 들었어. 그래 들었으면 그러면 계좌 이체 시키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제3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정리를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에 정리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아시겠죠? 그걸 해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요 뭐를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법률행위 해석의 양이 되게 많이 차지하죠. 지금 이제 비진이 갈 때 또 다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먼저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뭐 들어간다? 표시대로 가는 것이고, 항상 꼭 나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통정했단 말이 뭐죠? 통정했다. 둘이 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짰단 말이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만약에 둘이 사귄다. 그럼 누가 모르게, 그럼 둘이 사바 하는 게 뭐라고 그래? 짜고 하는 거죠. 야, 이따 뒤에 이쪽으로 나와. 응,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둘이 짜고 하는 거잖아요. 짰다는 말이 뭐다? 의사의 일치다. 그러니까 아까요, 둘이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말이 둘이 짜고, 둘이 합의하고, 둘이 일치하고, 이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다. 뭐 무조건 무슨지? 의사주의. 뭐 들어가 있다? 의사대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뭘 가지고? 효과, 의사.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럼 무조건 일치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뭐? 표시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뭘 가지고? 객관적 가지고.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그것만 딱 알면 돼. 거기 안에서 말 가지고 말장난이야. 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다 말장난이잖아요. 알겠죠? 그래, 이것은 공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딱 틀만 알면 그 틀에 딱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럼 식사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